어제 장중에 3년 5개월 만에요. 2,9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네. 오늘도 2,930선 현재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느덧 이제 8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체크해보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 코스피는 3,000 찍을 것 같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게 다음 달 7월 달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총 부채 한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타이밍에 한국과 일본 앵화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해가 유입되고 있고 미국의 달러 자산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러를 갖고 있기보다는 원화나 앵화에 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들어와 사는 것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어저께 아침인가요? 새벽에 미국 쪽에서 이 관세를 90일 유예했던 게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연장할 수도 있는데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건 다음 달이면 이 총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연방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우위로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빨리 해결 안 하면 두루두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국 원화 자산도 그렇고 일본 앵화도 그렇고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집중이 돼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라는 걸 좀 인식하시고 내 포트폴리오에 지수 관련 대형주를 담지 않으면 이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장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 전략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아 스탁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세종시 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요. 대통령실 이전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시 천도와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요. 두 번째는요. AI 홈닥터입니다. 대선 이전이죠. 5월 말에 파트너님께서 한번 공략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한데요. 그때와 또 전략 수정이 있는 건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항공입니다. 대표적인 원화 강세 수혜주입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요. 항공주에 대한 전략도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종시 천도입니다. 대선 이전에는요, 이제 세종시로 이 대통령실이 이전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 속에서 뭐 세종시의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래량도 급증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대통령실 복귀를 선언하면서요, 청와대로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살짝은 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 천도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 천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는 겁니다. 국회는 이미 세종시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거에 한 2배 면적의 땅을 이제 마련을 해서 국회의사당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즉 청와대가 수원을, 그러니까 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천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헌법상 나와 있는 이 수도를 서울에서 이런 세종시로 옮긴다는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지만 뭐 이미 뭐 여야가 다 모두 천도에 대해서 이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 세종시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온 건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나라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많이 끌고 왔는데 다음 주 정도에서 이 관세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잠깐 쉬어가는 장세가 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대안으로 이 세종시 천도 관련 이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번쯤 순환매가 들어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는 업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뭐 세종시나 세종시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어도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자산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룡건설은 예전에도 이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세종시를 처음 건설을 할 때 영기군이었지 옛날에는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들이나 또 이런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계룡건설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들어오는 이 도로, 토목공사도 계룡건설이 했습니다. 그 말뜻은 이번에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복도시라고 부르는데 세종시 인근에 있는 두 도시들을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실질적인 수주를 이 계룡건설이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룡건설은 수도 이전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충청권 지역의 매출 2조 원짜리 건설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종목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신양회입니다. 이 성신양회도 마찬가지로 이 충청도 중부 지역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여기다가 시멘트와 레미콘을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려버리는 것이죠. 이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본사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단양인가 하는 곳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지역에 레미콘들 그 사업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그 사업소가 이제 갖고 있는 보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도 함께 올라가죠. 그러면서 실제 그러니까 시멘트를 공급하고 레미콘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잘 되면서 거기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양회도 실적으로 밀어 올려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화 플러그 쪽에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 내연기관 쪽에 사업이 치우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의 이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로의 이전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간 투자 비용 이거를 이 세종시 인근 지역의 땅 그 부동산을 약 한 122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122억 되는 땅을 개발을 하면 그 돈을 갖고 충분히 내연기관에서 이젠 전기차 부품 회사로 완전 그 변신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유라테크라는 회사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굉장히 긴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지금 예상 프로젝트 나오는 거는 3개월 내에 청와대로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 세종시의 청사와 그 국회의사당을 짓고 임기 내에 즉 5년 이내에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움직이고 긴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관심을 갖고 이쪽을 보시면 시장이 약세일 때, 시장이 약세를 나타낼 때 이 세종시 천도 관련주들은 그때 반짝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요, 이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급등락을 반복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대통령 이 세종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이 대통령이 밝힌 만큼이요, 저희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관련 종목으로는 계룡건설과 성신양회, 유라테크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AI 홈닥터인데요. 5월 말이었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대선 이전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거든요. 네. 여전히 전략 동일할까요? 네. 이 세 종목 모두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이고 관련된 이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비대면 관련 이 진료에 대한 법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네. 이 업체들은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확실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법을 만들어 줘야만 이 회사들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뭐 대선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법이 바뀌지 못해서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병의원 전자의료 차트, 이거는 뭐 EMR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시장을 확실히 갖고 있고 또 모회사가 그 GC, 그러니까 그린크로스 녹십자 쪽이죠. 녹십자 케어라는 회사인데 이런 모기업인 제약사, 전국 단위 우리나라 가장 큰 제약사 중에 한 곳인데 그쪽하고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 유비케어도 실적을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그 계열사인데요. 계열사에 이 미소몰닷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미소몰닷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위고비, 그러니까 그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비케어는 이 똘똘한 자회사 미소몰닷컴 때문에도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컴퓨터는 해외에서 이미 비대면 진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이 정비가 되지 못해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 말뜻은 비대면 진료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 법만 바꿔주면 곧바로 이걸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법 바꾸는 게 아직까지도 하세월이네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케어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케어랩스는 이 모기업 원익홀딩스 쪽에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가 되면서 그래도 이 케어랩스는 예전에 그 코로나 한참일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이 굿닥이라는 이 솔루션, 그러니까 플랫폼을 갖고 이 병의원들을 소개시켜주고 해서 사람들이 비대면 쪽에서 그때 제한적이지만 경험을 해봤습니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굿닥이나 또 이런 뷰티케어 쪽에 있는 바비톡 이런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러한 진료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케어랩스는 지금 주가는 별로 안 좋지만 케어랩스가 갖고 있던 자기 빌딩 이거를 유동화시켰습니다. 즉 매각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꽤 큰 돈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케어랩스는 그 현금을 다양하게 투자를 해서 새로운 그 투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어랩스 자체도 이 관련된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체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홈닥터 쪽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여름철에 우리가 그 감염병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것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밀폐된 환경 속에서 하면서 집단감이 발생하고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AI 홈닥터 쪽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21대 대선 공약으로요. 비대면 이 원격 진료의 합법화 추진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AI 홈닥터 관련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자 수에도 저희가 집중하면서 관련 종목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여전히 전략은 5월 말과 동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약세 그리고 또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항공주가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쏟아부어졌죠. 그리고 정부도 공적 자금을 같이 쏟아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서 여객들이, 그러니까 항공력이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많이 늘어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놀러 가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표도 많이 팔고 또 항공 여객뿐만 아니라 항공 물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적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과거에 투자했던 그 생존을 위해서 증자를 하거나 이럴 때 들어갔던 돈들이 이게 말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모기업들이 굉장히 부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 호반건설 쪽에서 적재적 M&A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도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 쪽하고 이 호반건설하고 이 경제, 그러니까 적대적 M&A가 발생해서 지분 대결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은근히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같은 경우는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호반건설은 예전에 처음 이제 18.5%로 지분을 이제 늘렸다고 공시를 할 때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더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조원태 회장도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들을 우리사주 쪽에 넘겨서 이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또 LS라고 호반건설과 사이가 안 좋은 그 그룹의 그 대한항공이 그쪽 회사의 그 교환사채를 인수해주면서 지분을 가지면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거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적은 나의 우군이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대적 M&A가 벌어지면서 지분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이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한진칼에 대해서 이 10%의 지분을 갖게 됐는데 이 산업은행이 여전히 그 지분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공적 자금 회수 차원에서 시장에 매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진칼의 최대주 지분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적재적 M&A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은행 지분 10%가 적대적인 쪽에, 즉 호방건설 쪽에 넘어가거나 하면 경영권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약간 좀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매각에 대해서 얘기 나오진 않지만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애경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애경산업, 즉 화장품 쪽에서 한 국내 4위까지 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를 매각하겠다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알짜배기 골프장이긴 한데 중부 CC라는 이 골프장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만큼 애경그룹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도 이 애경산업도 그렇고 이 중부 CC도 곧바로 팔려나가진 않죠. 왜? 사는 쪽에서 파는 쪽이 어려운 사정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가격을 후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해서 지금 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이 점점 유동성 위기에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주항공의 지분을 모두 주식담보대출에 내놨습니다. 이 말뜻은 제주항공 주가가 흘러내려버리면 반대 매매로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제주항공은 경영권 매각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A항공입니다. TA항공은 매출 1조짜리 회사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 모회사인 예림당이라고 아동도서를 만드는 회사가 그런 1조짜리 회사를 경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결국은 이 호텔하고 리조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회사 쪽에서 이게 대명 소노그룹이죠. 이쪽에서 적대적 M&A 의혹을 나타냈고 그래서 2대 주주까지 지금 치고 올라갔는데요. 결국은 예림당이 손을 들었습니다. 워낙 이 대명 소노그룹이 현금 동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을 해도 이 지분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약 한 2,700억인가 돈을 받고 매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게 딜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이 경쟁당국,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딜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 교체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결정을 못 내리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예림당 주가가 이틀 정도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당장 돈이 대명소노에서 이 예림당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고 나머지 실제로 이제 이 대명소노가 인수했을 경우 이 티웨이 항공에 대한 새로 신규 자금 출자나 이걸 통해서 비행기를 더 많이 이제 사주고 하면서 이 티웨이 항공 자체가 새로운 그 기업 가치를 재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길게 보면 티웨이 항공은 저비용 항공사 1위 자리를 제주항공으로부터 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또한 재평가를 받을 타이밍이라는 것이죠.